11월과 12월 사이를 좋아합니다. 그건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눈비가 뿌리고 있으니 어쩌면 잠시 후에 눈송이로 바뀌어 이 저녁을 온통 하얗게 뒤덮을지도 모르니까 이곳 강변의 여관에서 자고 가기로 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맥주를 한 병 마시는데 몸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네요.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술을 마시지 말라고 몸이 말을 걸어옵니다. 그럼요, 술은 정말 좋은 사람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그냥 물이지요. 수돗물. 언제였던가요? 덕유산에서 3개월을 여행자로 지낸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폭설이었고 나 또한 매일매일 눈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에 지나디 지난 어떤 예감 같은 거요. 그 후로 나한테 생긴 병이 있다면 눈을 찾아 자주 길에 나선다는 것. 누군 병이라지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병이겠죠. 매일매일 폭설을 기다리다 드디어 폭설을 만났습니다. 요즘 저의 근황을 이야기하자면 매일매일 폭설 중이라는 겁니다. 이리도 폭설 중인데 무엇이 저를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폭설이 두 눈으로 들이치는데 어떻게 한 발짝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까요? 놀랍네요, 이런 기적들이. 괜찮네요. 우리 1000살까지 만나 살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모두를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이후의 모두를 단단히 잠그는 거예요. 삿포로에 갈까요? 멍을 덮으러 열을 덮으러 삿포로에 가서 쏟아지는 눈발을 보며 술을 마실까요? 술을 마시러 갈 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스키를 타고 이동하는 거예요. 전나무에서 떨어지는 눈폭탄도 맞으면서요. 동물의 발자국을 따라 조금만 가다가 조금만 환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1m씩 눈이 내리고 1000일 동안 1000m의 눈이 쌓여도 우리는 가만히 부둥켜 안고 있을까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날에만 밖으로 나가요. 하고 싶은 것들을 묶어두면 안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절망한 것들을 사과할 일도 없으며 세상 모두가 흰색이니 의심도 서로 없겠죠. 우리가 선명해지기 위해서라기보단 모호해지기 위해서라도 삿포로는 딱이네요. 당신의 많은 부분들, 한숨을 내쉬지 않고는 열거할 수 없는 당신의 소중한 부분들까지도. 당신은 단 하나인데 나는 여럿이어서 당신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여럿인 것까지도 눈 속에 단단히 파묻고 오겠습니다. 삿포로에 갈까요? 이 말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15분) 라디오, 그 벌써 10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당신을 좋아한다는 말이라는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처음으로 다른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병률 씨의 여행 산문집인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에요. 책을 읽고 싶어서 이병률 씨의 책을 한 3-4권 한꺼번에 사뒀었는데 또 사놓고 나니까 안 읽게 돼서 계속 처박아 두기만 했다가 오랜만에 펼쳐 들었는데 좋은 글이 많네요. 라디오 녹음을 끝내고 읽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는 어제하고 그제 일을 했는데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요번에 직원분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근데 이제 제가 유일한 아르바이트생이긴 하지만 가장
사장 오빠들을 제외하고 가장 경력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홀에서의 일들은 이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짬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돼서 알려드리는데 한꺼번에 새로운 두 분이 오다 보니까 제가 대부분의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빵도 되게 열심히 썰어서 막 손에 물집 같은 것도 잡히고 말도 너무 많이 해서 목소리도 살짝 나갔어요. 되게 열심히 산 것 같아서 뿌듯하긴 한데 오프닝 읽는데 자꾸 목소리가 반쯤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불안불안하긴 하네요.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요. 편안함이 주가 되어버린 연인관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설레임이나 편안함 둘 중에 그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가 이번 주제였어요.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되게 진지하고 깊숙한 이야기들이 많이 왔던 것 같은데 함께 만나봅시다. 사람은 많은 통각에 금방 적응해버려요. 고소한 냄새가 가득한 빵집에 들어갔을 때는 뭘 먹을까 행복하다가도 1분만 두리번거리다 보면 아무 냄새도 안 나는 것처럼 연인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요새 말로 썸이라고 할까요? 썸 탈 때는 걷다가 어깨만 부딪혀도 설레다가 몇 개월쯤 만나면 손잡고 입술이 닿는 것까지도 일상이 되니까요. 그때가 권태기겠죠. 같은 만남 속에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야 하는 게 연인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추워 보인다며 잡아준 그 사람의 손이 나보다 더 차가울 때, 슬퍼 보인다며 맛있는 것을 사준다는 그 사람의 등에서도 보일 거예요. 익숙하고 반복되는 데이트가 아니고 그날의 만남은 그날에만 있었던 일이라는 거요. 빵집에 늘 먹던 치아바타의 고소한 냄새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보는 손님, 예쁜 종업원, 바깥에 보이는 날씨가 전혀 다르다는 걸요. 그런 게 연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반복이 아니라 갱신이라는 걸. 물론 이런 말을 하는 저는 혼자예요. 외로워요. 아, 사연 참 예쁘게 쓰셨네요. 그쵸. 편안해 보여도 그 안에는 늘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 눈만 조금만 더 크게 뜨고 감각에만 조금만 더 예민해진다면 편안함 속에서도 충분히 설레임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랑 조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오래 사귀다 보면 설레임보다는 편안함이 더 커지고 편안함이 많아질수록 어느새 연인에게 드는 자신의 감정이 헷갈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편안함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내 옆에 있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옆에 있는 게 편안한 거니까요. 설레임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연인에게 편안함을 느낄수록 나를 위해주는 상대방한테 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사연 준비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인데 이제 처음에 막 너무 설레고 너무 긴장되고 하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을 볼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 나는 그 사람이 이래서 좋아, 그래서 좋아, 라면 익숙하고 어느 정도 반복되는 일상을 함께하는 연인 사이에서 찾아오는 편안함 같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좋아, 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오랜 시간을 있다 보면 처음에 크게 다가왔던 그 사람의 장점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점도 있었나 하는 어쩌면 단점들까지 보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옆에 있는 게 행복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좋아가 되는 거겠죠. 그게 더 조금 더 둘 중에 가치를 따지긴 좀 힘들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선 그게 조금 더 우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같이 있었던 시간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어제 일 끝나고 혼자 영화를 봤는데 보고 싶었던 영화였었거든요. 그날의 분위기라고 문채원 씨랑 유연석 씨가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제 문채원 씨는 또 그 역할 주인공 이름이 수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몰입해서 보긴 했는데 이제
그 문채원 씨는 10년 동안 연애했던, 그리고 그 사람과의 결혼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하지만 더 이상의 설레임은 없는 그런 상태에 있고, 유연석은 이제 원나잇을 좀 즐겨하는, 하지만 만나는 여자가 맨날 바뀌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 여자에게만 진심을 다하는, 뭐 연애 귀재 정도로 할 수가 있겠는데요. 둘이 우연하게 만나 원나잇 아닌 원나잇을 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전 되게 재밌게 봤는데, 뭐랄까, 원나잇 권장 영화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 순간이 진심이라면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걸, 그 메시지가 좀 두드러진 영화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문채원이고 유연석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들렸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 유연석 씨가 있으면요, 뭐. 그래요. 어쨌든 그런 영화를 봤는데 새삼 생각이 났네요. 전 오히려 편안한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설레임 좋죠. 하지만 설레임만으로 사랑을 하기에는 이제 조금 많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편안함 속에 찾을 수 있는 안정감을 선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잠시만요. 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거들어야 돼서 설거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할 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설거지 하면서 까먹은 것 같아요. 여튼 편안함이 그 시작이든 설레임이 시작이든 모두 소중한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나이가 무슨 상관인가요? 나이 많아도 충분히 설레임으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요. 저는 나이 많이 먹어도 그럴 거예요. 여튼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 이렇게 끝이 났어요. 오늘의 절대 선곡 시간인데요. 제가 아이유 씨를 되게 좋아해서 이제 그분의 소식들을 뭐 SNS 같은 걸로 받아보고 있는데, 아직 워낙 작품 활동을 많이 하시는 가수다 보니까 음원으로 출시는 안 됐지만 뭐 콘서트 등에서 들려주는 자작곡이 되게 많아요. 아이유 씨가. 그 중에 좋아하는, 아직 음원 출시는 안 된 아이유 씨의 드라마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음원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 만큼 들어보실 수 있는 게 뭐 아마 검색해보면 콘서트에서 부른 녹음본 같은 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찾기가 다른 노래에 비해 좀 어려운 편이니까 노래도 짧거든요. 그래서 함께 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해볼게요.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주옥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에 다해 빛나리. 이런 노래예요. 목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원래도 좀 소화할 수 없는 음역대이긴 한데 픽사리가 장난 아니긴 하네요. 이해해주세요. 여튼 오늘 절대 선곡까지 끝이 났는데요. 우리 다음 주가 아니라 월요일이니까 수요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되게 누구나 힘들고 지치는 순간들이 자주 시시때때로 찾아오잖아요. 근데 꼭 그 일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도 되게 의도치 않게 다른 것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는 순간들이 종종 찾아와요. 그래서 그게 다음 저스트 10미닛 주제입니다. 의도치 않게 지치고 힘들 때,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나를 위로해주는 것들, 뭐 노래가 되어도 좋고, 사람이 되어도 좋고, 장소, 음식,
시간 등등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사연 주제는 언제나 그랬듯이 설문지 양식에 담아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곤하면은 입술에 그게 제일 먼저 드러나는 편인데요. 어제 오늘 열심히 일했나 봐요. 입술이 되게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는데도 터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따갑고 근질근질하네요. 여러분은 건강 꼭 챙기시고요. 우리 수요일날 다시 만나요. 오늘도 고마웠어요. 수정이에요. 안녕.